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목은 거의 매회 출제하니까 빠짐없이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적게 한 문제, 많이 두 문제까지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므로 가장 중요한 분류파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고, 지목이 어떤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가 분리만 할 줄 알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 맞춥니다. 질문하시기를 지목을 다 외워야 됩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우면 좋죠. 외우면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몇 번 읽다 보면은 눈에 익으니까 눈에 익은 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지목이란 것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물 등록한 명칭을 지목 부릅니다.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해서 총 28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28개 지목 참 많죠. 우리나라 28개, 일본은 24개, 대만은 36개, 독일은 62개 지목으로 쭉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적은 축에 속하는 것이니까 대만, 독일 같은 경우는 36개 지목이랑 60개 넘는 지목을 다 공부하려면 힘들 테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총 28개 지목이 정해지는데 설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3가지 원칙을 때 지목 정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가 일필지 일지목 원칙 줄여서 일필일목의 원칙이 정해진 것이고요. 두 번째, 주지목 추진의 원칙이란 것은 하나의 필지에 주된 지목과 종된 지목 토지 두 개가 용도가 다른 게 있을 경우는 뭐가 원칙이냐? 이때 주된 지목을 따라가 정한다가 원칙이 되어서 종된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이란 것은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함에 있어서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임시적이나 또는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지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은 일시 변경 불변 원칙에서 세 글자로 영속성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 세 개 원칙을 때 지목을 정한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가볍게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일필 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에서 세 개 원칙을 때 지목을 정한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을 실제로 세분하게 되면 이제 28개 지목 분류가 들어가는데, 지목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세분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시키고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갑니다. 죽순을 재배할 지목은 전이 될 것이며 과수류는 제외가 됩니다. 과수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과수원 돼버리니까 요건 제외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일단 밭을 전이라만 쓰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전이다. 그 다음에 죽순을 재배하는 경우도 전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가 논을 얘기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벼, 연, 미나리 뭔지 알겠어요. 왕골이 뭘까? 왕골은 옛날에 반지꼬리 만드는 그 집처럼 생긴 걸 왕골이라 말 씁니다. 돗자리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여기 왕골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전이 되니까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할 때가 전, 물을 이용할 때가 답이 되므로 경작의 방식 따라서 전과 답이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만 주거용어 식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이 주거용어 식물의 부지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에 편입하지 않고 따로 분류가 들어가므로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묶어서 설명 같이 드릴게요. 일단 과수원 내 주거용 토지는 뭘로 분류하더라? 대로 분류한다 해서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목이 네 번째가 목장용지가 나옵니다. 목장용지의 경우는
첫 번째, 축산업의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초지도 목장용지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마찬가지로 대로 분류한다 해서 요거 하나 참고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가 나왔네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주의해서 세분하시고, 다섯 번째가 임야,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자, 임야란 말이 붙게 된 것은 어떻게 붙게 됐느냐? 임야란 말은 산림의 림을 따고 원의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집니다. 산림과 원야를 줄인 말이 뭐다? 임야예요. 그 종류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딱 따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수죽, 암자, 모습, 황 그러면은 발음이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앞머리 따면. 근데 뒤를 따면 쉬워집니다. 뒤를 따니까 수림지의 지, 중림지의 지, 암석지의 지, 자갈땅의 땅, 모래땅의 땅, 습지의 지, 황무지의 지에서 지, 땅, 지는 뭘로 분류하느냐? 임야로 분류합니다. 나중에 임야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지, 땅, 지 그러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지, 땅, 지가 뭡니까? 나중에 스스로 풀립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에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는 뒤를 따서 지, 땅, 지에서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광천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지목인데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우리가 흔히 약수터, 온천, 유전 이런 경우를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터 설명할 때 과거에 일화, 맥콜이라는 음료회사에서 초정리 광천수란 말 썼어요. 청주에 가면 초정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약수터가 존재합니다. 그 약수물로 만든 음료다에서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일화, 맥콜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광천지라는 것이 약수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온천이 되겠죠. 온천도 광천지, 약수터도 광천지로 분류하겠다가 내용이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첩종지로 한다 해서 광천지에서 제외되니까 이 다만 규정도 참고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첩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나오는 것이 지목이 염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염전, 소금밭이죠.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자,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 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염전이라고 말 쓰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천일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염전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동력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뭐로 분류하느냐?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고 염전이냐 염전이 아니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비교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대. 우리가 대란 토지라 말은 대지가 아닙니다. 한 글자로 대예요. 대란 얘기는 영어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대고 사무실도 지목은 대가 될 것이며 점포도 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한 글자로 대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량 토지까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한다 해서
대란 땅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쉽게 구입을 못하는 게 그 뜻인데 왜 대란 땅이 이렇게 비쌀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쌀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유효, 수요, 유효성, 희소성 보고 따집니다. 희소 가치가 있을수록 가격은 비싼 거예요. 대란 땅은 전 국토에 얼마나 될까? 전 국토가 100%일 경우에 대란 토지의 경우는 한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대란 땅 약 프로테이지가 30%? 너무 많아요. 30%는. 20% 너무 많습니다. 10%? 그것도 많아요. 그럼 몇 프로가 될까요? 국토개발연구원 발표로는 3% 미만이 대면적이에요. 대란 면적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믿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거밖에 안 될까 설마 라고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믿으시는 게 편해요. 왜 그럴까? 한번 쉬운 게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아하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법 배우기 전에 사회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몇 프로가 임야다? 70%가. 전국토의 70%가 임야입니다. 산이에요. 그럼 전국토의 70%를 임야로 떼고 나니까 나머지 30%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전, 납, 과수원 뛸 거 다 띄고 남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대면적입니다. 대란 면적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대란 토지의 그 한계예요. 그래서 대란 토지는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포에서 부산 쪽 갈 때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게 되면 밑에 쭉 보이죠? 전부 다 시퍼런 산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대가 보이다 보니까 워낙 좁은 땅이 되어서 저도 대란 땅이 아파트 조금 지분 몇 개는 없어요. 갖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워낙 비싸서 취득 못하는 게 내용인데 나중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땅 한번 갖고 싶은 게 꿈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땅을 소유하시면 이 부동산 신화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돈 값어치 충분히 할 겁니다. 어쨌든 대란 땅이 상당히 좋은 땅에다 기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9번에 공장용지 강목의 토지 공장용지를 한다 해서 정해지는데 첫 번째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돼 있고 이게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한 공장 부지 조성공사 중공업 토지 역시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돼 있으며 위에 감옥, 남옥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분류합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 편입돼 버리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도 뭘로 보겠다? 이것도 공장용지로 분류가 들어가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 2, 3번인데 가나다로 붙어 있죠. 그다음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조금 까탈스러운 지목이 11번째 주차장에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전용이 붙어 있을 때 주차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전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키는데 하나 주차장 포함시키는 것이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겠다가 주차장의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3개가 나와요. 먼저 노상 주차장은 뭘로 분류하느냐? 도로가 됩니다. 우리가 도로 주변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죠. 공용주차장, 그거 전부 다 지목은 도로입니다. 주된 지목이 도로니까.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지목은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이 말 뜻은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이거 뭘로 분류할까? 이때는 주차장이 아니라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지목은 공장 용지인 거지 주차장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부설 주차장은 제외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하 이게 특이한 거예요.
부설 주차장에 대해 부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는 주차장이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도로가 존재하는 가정하에 필지가 두 개가 존재해요. 하나는 5번 땅 공장 용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6번 땅 대가 존재합니다. 각각 있다는 가정하에 5번 땅은 공장 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공장 안에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이 토지 지목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된 지목이 공장 용지니까 공장 용지 편입되면서 주차장에서 제외가 된다가 이 뜻이에요. 이게 부설 주차장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6번 땅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는 백화점 웨딩홀이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점포가 있어요. 지목은 대인데 부설 주차장이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주된 토지와 주차장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 있는 것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 요거 보고서 지목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17회 때 기출을 했는데 옛날에 요건 보지도 않고 다 틀려버렸어요. 부지 인근에 붙어 있으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주차장이 되니까 요 주의해서 세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 및 야외전 시장은 잡종주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므로 1번, 2번의 경우는 지목이 주차장이며 나머지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1번, 2번과 3, 4, 5번의 경우를 비교해서 세분하시되 약간 까탈스러운 것이 뭐가 붙어 있느냐? 부지 인근이 붙어 있으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주차장이 되는 거니까 요 구별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조금 까탈스러워요. 부설 주차장이 두 개가 나오되 원칙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되 부지 인근에 붙어 있는 경우는 지목이 주차장이니까 요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12번째 지목이 나오는데 12번째는 주유소용지가 나와요. 주유소용지의 경우는 지운 다음에 볼게요. 주유소용지의 경우는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랍니다. 우리가 다녀볼 때 석유 파는 곳, 가스 충전소, 전기, 수소 충전소 전부 다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를 한다 해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시설은 뭘로 분류하느냐? 공장용지인 거지 주유소용지가 아니니까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로 편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14번째가 이제 도로가 나오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는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공장 안의 도로는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로의 경우는 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33회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해서 출제합니다. 종류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한 문제 만들기 좋아서 출제를 했는데, 첫 번째 도로의 경우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보행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만 가능해도 도로가 될 것이며 차량만 다녀도 도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도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도 도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도로로 인정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도로로, 개설 토지도 지목 도로로 분류한다 해서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헷갈리면 안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의 경우는 상점이니까 대가 아닌가요? 대로 분류하지 않고 도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뭘로 분류하더라? 도로로 분류한다 해서 주의하시고, 네 번째가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한다 해서 도로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세분해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째가 철도용지. 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종의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과거에 역사가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경우는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부산역이든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로 분류합니다. 대가 아니에요.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틀린 말입니다. 역사는 다 철도용지인 거지 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궤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다 철도용지로서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의 경우 지워버린 다음에 제방이란 말이 나와요. 제방은 뚝을 내게 하는데 제방의 종류는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제방으로 합니다. 자, 밀물, 썰물, 조수 막는 것이 뭐가 될까? 방조제. 흘러가는 물 막는 제방이 방수제, 모래 막는 제방이 방사제, 모래 사자가 되겠죠. 바람이 치니까 일어나는 것이 파도예요. 그럼 파도 막기 위한 것이 바람과 파도 막는 것을 방파제에서 이렇게 용어가 쭉 정해집니다. 제방은 4개가 존재합니다.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지목은 하천이고, 예상되는 토지까지 하천으로 분류하는데, 예상되는 토지가 바로 한강 둔치. 둔치란 말 씁니다. 과거엔 둔치란 말 쓰지 않고 고수부지란 말 썼어요. 고수부지. 들어보셨죠? 한강보다 높게 있는 땅이라는 여기 일본어식 표기입니다. 이 말 쓰지 않고 우리말은 둔치란 말 씁니다. 둔치의 경우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뭘로 분류하느냐? 하천으로 분류한다 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도 하천이며 예상되는 토지까지를 하천으로 분류합니다. 규모가 좀 큰 것이 하천이고, 반대로 국어. 국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국어는. 자, 국어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도 지목은 국어로 분류합니다. 그럼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전부 다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국어예요. 일반적으로 조그만 하천, 또랑 같은 경우 이걸 국어란 말 씁니다. 규모가 좀 크다 싶으시면 하천이고, 조그만 또랑들을 표현할 때 국어란 말 씁니다. 그래서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와 소규모 수로 부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국어란 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경우고 생소한 지목인데 용어가 19번에 유지란 말이 나와요. 유지란 얘기는 물이 고인 땅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토지는 유지를 한다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분류합니다. 연, 완골을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되겠지만 자생하는 것은 지목이 유지로 분류하니까 주의해서 세분하시길 바라요. 벼, 연, 미나리 등을 재배할 때는 텁, 자생할 때는 유지니까 두 개 비교해 세분하고 넘어가시고, 유지도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유지란 얘기는 말이 생소해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유지란 말을 몰라요. 그래서 출제를 잘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국어와 유지를 출제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어장 나옵니다. 양어장의 경우는 육상에, 어디에?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을 한다. 육상에 조성한 경우 양어장이고, 절대로
해상이라는 말로 하면 안 돼요. 해상. 바다는 토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는 전 국토를 토지로 인정합니다.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해상은 지목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육상에 조성이 된 경우에 양어장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육상에 해상에 육상에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시설물의 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참고가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지목이 나옵니다. 22번째는 공원. 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다녀보실 때 공원자가 붙어 있다거나 녹지가 붙어 있는 경우 지목은 전부 다 공원으로 분류합니다. 어린이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지목은 공원, 도시자연공원도 지목은 공원이고 체육공원도 공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도심지 안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공원을 잠실 쪽 가게 되니까 올림픽공원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집이 부족하고 택지가 부족할 때 거기다 집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트레킹 하면서 한두 시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은 공원에 집을 지면 얼마나 좋은지 많이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집을 못 집니다. 왜 못 질까? 도시계획을 짤 당시에는 인구별로 공원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럼 1인당 공원은 1인당 참고하시는데 1인당 6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도시 계획을 통해 도시를 조성하는데 10,000명을 수용할 용도의 도시를 조성하겠다 가정하게 되면 공원은 필연적으로 6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공원이 조성이 돼야지만 도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일산 호수공원도 굉장히 넓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공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도시계획 때문에 그래요. 1인당 공원은 6제곱미터의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림픽 공원은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함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지역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도시계획구에 맞게끔 조성한 공원이다 보니까 함부로 집 지을 수가 없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땅에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쉽게 못하는 게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가 체육용지인데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제외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다녀보시니까 정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특히 애들 태권도장은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점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대가 되므로 체육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한우장 등의 토지는 하천으로 분류돼 버리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체육용지로 분류하겠지만 2번, 3번은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제외되는 거 비교해 세분하셔야 돼요. 영속성, 공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한 글자로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한우장은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분류합니다. 용인에 있는 항공민속촌 지목은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경마장도 유언입니다. 오호, 비슷한 게 있었죠. 승마장은, 경륜장은 체육용지로 분류하게 있지만 경마장만은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마장 가는 길은 유원지로 간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야영장이 부지도 유원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거리상으로 독립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민속촌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입니다. 한국민속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의 경우 지목은 뭘로 분류합니까? 민속촌은 당연히 유원지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유원지인데 민속촌 가니까 민속촌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찻집이 하나 있어요. 찻집이 하나 있고 제 기억에 길 따라서 상점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기념품 파는 데가 이쪽에 조금 하천이 하나 있고 사또님 계시는 관아가 있고 이하 저작거리가 존재합니다. 주막 같은 저작거리가 있어서 주막에서 국밥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합니다. 그쵸? 안 가보셨구나. 한번 가보시면은 좋아요. 한번 꼭 가보시고 이렇게 한번 세분하시는데 유원지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전부 다 유원지로서 다 정해집니다. 다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유원지 밖에 독립적으로 개인이 설치해놓고 식당을 운영하더라. 이 식당 같은 경우 개인 운영할 때는 유원지가 아니라 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유원지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유원지로 편입돼 버리는데 유원지 밖에 있는 경우는 독립적인 시설물은 유원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유원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차이점으로서 세분하시면 쉬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지목이 정해지는데 25번 25번째 지목은 종교용지란 말이 나옵니다. 종교용지의 경우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 제외된다. 제외시키는 이유는 학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는 게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사적지가 있더라 공원으로 편입이 됩니다. 종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는 경우도 종교용지로 편입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경주 가게 되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안에 석가탑의 부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석가탑은 국보의 보물이에요. 국보탑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나요? 불국사라는 사찰, 종교용지 안에 있죠. 이건 지목은 종교용지인 거지 사적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출제한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에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의해서 정리를 하실 부분이고요. 다음에 27번째가 묘지. 묘지는 세 가지 정해지는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이라는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로 하게 되어 있고 장사 등이 하는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분류하겠다가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만 단서가 붙어 있네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하, 이제 세 개가 나왔어요. 지목이 대로 분류하는 경우는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요 세 개는 전부 다 대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의 사례가 아까 공장 용지 안에 의료시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의 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목은 전부 다 뭐가 지목이 되느냐? 앞에 게 지목이에요. 이거 공장 용지인 거지 의료시설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도로가 되는 거지 휴게소 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디 안에 뭐 이해하셨어요? 어디 안에 뭐란 말 나오면 앞에 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기용지 안에 사적재의 경우도 종기용지로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 뭐가 올 경우에 항상 앞에 게 답이 됩니다. 근데 뒤에 거로 가는 것이 세 개가 존재해요. 그 세 개가 바로 여기입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더라.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돼 있고 묘지 관리랑 건축 물어보지도 대로 분류한다 해서 이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세 개는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돼 있고 편입시키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디 안에 뭐고를 끼고 지목은 앞에 게 답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대원칙이 돼 예외 규정은 요 세 가지가 뒤에 거로 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번에서 세 번 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하시게 되면 지목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잡종제라는 것이 28번째 지목인데 28번째 지목 잡종제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볼게요. 이제 잡종지라는 땅은 이제 다음에 든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의 보호 조건으로 토를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한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라고 칭하는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모지를 임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모래 땅이라는 지목이 무엇이냐? 원래 지목은 임야가 됩니다. 그럼 임야라는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돌을 캐는 흙을 파냈다 할지라도 계속 지목은 임야인 거지 잡종지라는 토지로 볼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 조건이 붙어있게 되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는 요게 이 뜻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때는 지목은 바뀌지 않으니까 원래 지목 들어가게 돼 있으므로 한 해 사례가 모래 땅 내에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모를 파냈다 할지라도 지목은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지가 6개가 존재하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시험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먼저 갈대, 밭, 실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흔히 야적한다고 얘기를 하죠.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전부 다 지금 잡종지이며 공동우물까지 잡종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물이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도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자동차라 말 나오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잡종지. 근데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도 지목 잡종지로 인정해서 인천공항 잡종지이고 부산 항도 지목 잡종지로서 인정을 하겠다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로 분류한다 내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를 잡종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분뇨, 종말, 처리장, 콩나물, 재배사, 위험물, 이동탱커 시설 부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토지가 나오게 되면 지목은 잡종지로서 뭐라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잡종지에게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종류도 많고 내용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구별하고 넘어가시면 쉬워지는데 요거랑 비교해서 임야가 헷갈려요. 두 개가. 임야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모지에서 임야는 어떻게 끝나느냐? 지, 땅, 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강의를 했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 이렇게 지, 땅, 지지가 끝나면 임야로 분류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잡종지에는 지나 땅이란 말이 없어요. 비스무리한데. 그래서 갈대밭은 지, 땅, 지지가 아니니까 임야가 아니어서 잡종지. 그 다음에 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집니다. 임야는 지, 땅, 지. 잡종지라는 땅은 지나 땅이 없다 해서 이렇게 세 번 하시면 여기에 갑자기 황무지,
습직 쓱 껴들어가면 못 잡아내세요. 그러니까 지나 땅은 임야, 잡종지난 땅은 지나 땅이란 말이 없으니까 구별해서 세분하시면 임야랑 헷갈리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구별 요령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요령이어서 제가 임야는 지, 땅, 지로 외우시라고 아까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목 정리가 끝났는데 지목 28개에 대해서 시험은 매회 출제합니다. 어떤 토리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지목은 뭐 거의 매회 나오니까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지목 하나 남은 것이 지목을 표기할 때 어디에 표기할 것이냐 정해집니다. 자, 요거 뭐 기출문제부터 풀어본 다음에 갈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정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가 아니죠.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 지문은 사과, 배, 밤, 호독,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어 주문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번 지문 틀렸네요. 틀렸죠? 주거용어 주문의 부지는 뭘로 분류하더라?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에서 제외가 되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 세 번째,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네요.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4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하자 없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 4번이 수도용지 설명이어서 4번이 옳은 말 정답이고, 5번 교통호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일정한 궤도란 말이 붙어있게 되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목을 분류할 줄 알게 되면은 문제 맞추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지목은 한 두세 번 책 읽어보시면 대충 눈에 익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 장부와 등록 방법이 마지막 나와 있는데, 지목원 표기 방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지목원 등록하는 장부가 4개 장부가 됩니다. 지목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도면에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지목이 나와요. 지목 몇 개 장부만 나오느냐? 4개만 나옵니다.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어디 나오느냐? 목도장, 도면과 대장에서 지목은 목도장에 나옵니다. 지목은 어디 나옵니까? 지목은 목도장에 나옵니다. 지목은 목도장 기억하셔야 돼요. 지목은 도면과 대장에 나오는데 대장에는 어떻게 기재하느냐? 정식, 명칭 기재합니다.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경우는 지목이 잡종지일 경우에 잡종지라고 적어요. 잡종지 그대로 적는 것이 정식, 명칭의 뜻이고, 도면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부호란 얘기는 한 글자만 따게 돼 있어요.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이 되어서 잡종지의 경우는 한 글자 잡만 땁니다. 잡이란 것은 두 문자가 원칙이에요. 머리 글자 원칙이 되어서 한 글자를 따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차문자를 따는 경우가 4개가 존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째 글자 따는 경우가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를 제외하고 24개가 머리 글자가 됩니다. 먼저 공장용지는 장이고 주차장은 차가 될 것이며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이 되면서 차문을 따게 됩니다. 공장용지는 이제 공원과 겹쳐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 쓰면 따면 안 되니까 장을 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 겹쳐버리니까 차를 따는 것이고, 하천은 똑같이 하란 말이 없는데 학교용지랑 비슷하니까 아예 천을 따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랑 겹쳐버린 원을 따서 4개가 차문자고, 나머지 24개 지목은 지금처럼 머리 글자가 되는 것이에요. 잡종지는 잡, 묘지는 묘, 광천지는 광,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가 대원칙이 돼 차문자가 4개가 존재하니까 이 4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천은 뭘 따더라?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에서 4개가 기억하시면 지목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충분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목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지목은 매회 하나의 두 문제 출제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목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경계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지목 28개 분리를 잘 하시고 대장과 도매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그거 파악하시면 충분하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